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조합원들은 새 집이 지어지는 동안 따로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마련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건설사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무리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또 시장도 혼탁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선 최보윤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이곳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입니다. 최근 재개발을 위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대우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시공권을 두고 접전을 펼쳤는데 막판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 이주비 지원이 꼽힙니다. 대우는 이주비의 최대 85%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현대는 이보다 적은 80%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감정평가액의 40%까지 금융권을 통해 대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만 시공사가 추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데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마치 무이자 지원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이자 이주비는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제안한 건 사업비예요, 사업비. 금리 부담에 대한 걱정이 훨씬 줄어든다라는 의미에서 이자 걱정 제로라는 약간의 홍보성 문구를 쓴 거고 무이자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공사 선정 후 애초 했던 이주비 지원 약속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종 규제가 강화된 영향인데 갑작스레 돈줄이 마른 조합원들은 조합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출이 아예 막힌 다주택자들은 탈출구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 안내했을 때 다주택자도 다 해준다고 답변을 듣고 매입을 하셨던 분들 다주택이지만 조금 힘이 드는 상황이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건설사들은 과도한 규제 탓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더 혼탁해진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비사업 비리가 결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생활 적폐라며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공사가 정비사업에서 이사비 무상 지원 등 시공과 관련 없는 금품 향응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도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사항 적발 시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력해지는 규제와 이를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들 사이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 예, 그럼 방금 보신 내용과 관련해서 최보윤 기자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이주비 논란이 사실 핫하게 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재개발, 재건축에 삽을 뜨기 위해서는 기존 거주민들이 이사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때문에 이 사업 관련자들에게 이 이주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집값, 전셋값은 날로 치솟고 대출은 갈수록 막히고 그렇다 보니 조합원들이 이 이주비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때 우리의 기업 신용 정도면 이 정도 대출을 추가로 더 할 수 있고 이를 이주비로 활용해라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이주비 논란 저희가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시작이 됐다고 해서요. 현장 잠깐 연결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75%에서 1.50%로 낮춰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에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 성장세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은 먼저 미국은 고용 호조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 지역과 일본은 각각 투자와 수출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고
중국은 금년 2, 4분기 성장률이 6.2%로 낮아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미 중간 무역 협상 체계 합의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설비와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며 세계 교육 증가세 둔화와 반도체 경기 조정의 영향으로 수출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정부 복지 정책의 영향이 커지면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6월 중 상승률은 0.7%를 나타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시장 금리가 국내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크게 하락하였고 주가와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 협상과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주로 대외 여건의 변동에 따라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금년 1, 4분기 중 크게 낮아졌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월 이후 월 5조 원대로 늘어났으며 하락세를 보여온 주택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최근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제 전망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 여건, 특히 대외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국내 경제를 다시 한번 짚어본 결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2%,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로 전망되었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비해서 0.3%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였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주로 반영한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이렇게 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설명을 들어봤고요. 방금 전까지 최보영 기자와 함께 하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시공사들이 따내기 위해서 좀 당근책을 제시하는데 이주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좀 이루어지던 부분이긴 했는데 과거 2년 전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반포 주공 1단지나 잠실 미성 크로바 같이 강남권의 대형 재건축 사업장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이 출혈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건설사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거액의 선물을 뿌리고 또 현금까지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논란이 거세졌고요. 한 업체는 이때 가구당 7천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제안까지 내놨었습니다. 말이 이사비지 사실상 우리를 시공사로 뽑아주면 추후에 현금 다발을 뿌리겠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렇게 건설사들의 불공정 경쟁이 도를 넘자 결국 논란이 커졌고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이 굴지의 건설사 관계자들이 무더기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고요.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모르는 건 아니고 어떤 이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칼을 빼든 것 같긴 한데 이게 제대로 고쳐지진 않나 보네요. 네, 정부가 이 같은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주요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했는데요. 골자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 직원이 조합원을 만나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사비나 이주비 등 시공과 상관없는 지원은
제시할 수 없도록 아예 명시했습니다.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었는데요. 이를 이제는 시공권을 아예 박탈시키거나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 사업에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고요. 또 이 같은 비위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건설사는 정비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일명 삼진 아웃 제도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제도 개선 이후에 실제로 시장 내에서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날지는 저희가 나중에 추가 취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